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소시에다드 메뉴에게 패하면서 최근 2연패에 좋지 못한 흐름, 리그에서도 바야돌리드와 베티스에게 지면서 5위까지 떨어지는 등 페이스가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소시에다드 부진의 이유는 득점력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한참 아래 전력이 오모니아에게 2-0으로 이긴 것을 제외하면 최근 4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 올 시즌 중원에서 공격의 활로를 찾는 실바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매우 치명적이고 쿠보의 공백도 나름대로는 뼈아픈 결장. 이전 경기에서는 전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톱을 가동했지만 두 투톱이 모두 6점 이하의 평점을 받는 등 별 활약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도 중원 수비의 핵 메리노가 버티고 있어 중원의 수비력은 꽤 좋은 편. 올 시즌 홈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바르셀로나에게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2골 차 이상의 패배를 당한 적이 없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편이라 상대에게 찬스를 잘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포인트. 발렌시아 바르셀로나에게도 패하면서 리그에서 2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당했다. 이 이후의 일정도 베티스 비아레알이라 스케줄상의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이전 경기에서는 확실한 컨셉이 있다. 최대한 라인을 낮추고 방어를 한 이후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 그러나 수비의 집중력을 경기 끝까지 이어가는데 실패한 것이 패인이 되었다. 최근 승리하지 못한 4경기에서 유독 후반 실점 때문에 운적이 많았는데 4경기에서 실점한 6골 중 5골을 후반에 허용했다. 이 때문에 이른 승점만 해도 8점이나 된다. 이번 경기에서는 가투소 감독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급이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는 양 윙어에게도 수비적인 부담을 꾀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플랜인 공격적인 축구를 잘 구사하는 성향. 공격 시의 세부 전술이 미비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선수들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인 전술에 의한 득점은 심심찮게 나오는 편이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 일단 소시에다드는 실바의 부상으로 중원에서 공격 활로를 찾는 선수가 부재한 상황이고 최근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느꼈다. 발렌시아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으나 소시에다드의 수비력이 만만치는 않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핸디를 걸고 발렌시아의 선전을 점쳐보는 것도 할만하기는 하나 스코어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이 나을 듯.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발 바이크 최근 3연패를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물론 리그에서 아약스와 트벤테를 연달아서 만나는 불운이 있기는 했으나 컵 대회에서 트레퍼스를 상대로도 패배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 최근 공격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 이번 경기에서도 발 바이크의 득점력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은데 상위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당장 이전 2경기에서 발 바이크의 점유율은 40%를 넘지 못했다. 크레머를 향한 직선적인 롱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크레머가 기대 득점 대비 결정력이 좋은 상황도 아니다.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1대1 대응 능력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치명적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 킥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 발 바이크다. 낮은 라인으로 최대한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둘 것이 유력하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기본적인 수비력이 좋지도 않다. 알크마르 3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상태. 다만 여전히 수비적인 약점이 뚜렷해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스코어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1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다만 올 시즌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어 대량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전반 실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득점력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최근 상승세도 수비보다는 득점력이 바탕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파블리디스도 부상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 그동안 5대 가르드가 파블리디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면서 리그에서 무득점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격진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코멘트 알크마르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발바이크가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 확보보다는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발바이크의 기본적인 수비력에 신뢰를 보내기는 무리고 특히 1대1 능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만큼 알크마르가 공격에서는 많은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알크마르도 최근 무실점 경기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태. 라인을 기본적으로 높이는 팀이라 발바이크의 직선적인 공격과 톱 차원의 피지컬도 부담스럽다. 오버를 예상하는 것도 좋을 듯. 추천 배팅 알크마르 승 3.5 오버. 아약스 레인저스를 잡아내면서 챔스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아인트호벤과 사생결단을 벌여야 할 때. 이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당장 순위가 역전되는 상황이다. 물론 아약스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기는 했지만 최대한 승점을 벌려놓아야 앞으로의 리그 운영이 쉬워질 것이다. 생각보다 이전 경기에서는 상대의 저항에 고전했다. 톱으로 나왔던 쿠두스가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적은 터치 수를 기록했을 정도. 상대의 압박에 전방으로의 패스가 원활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경기. 그럼에도 측면의 타디치와 베르바인의 활약으로 공격에서의 활로를 찾았고 쿠두스도 한 골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적은 기회를 잘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전한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다만 아인트호벤의 적극적인 압박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팀버가 압박당하는 경우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한 빌드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롱볼 위주로 경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 상대의 압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약스의 장기인 중앙 장악과 공격에서의 빌드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인트호벤 보대 클림트를 2-1로 잡아내면서 3연승을 달리는 중. 원정이었던 데다 보데글림트가 로마를 홈에서 대파하기도 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었음을 감안하면 굉장히 소중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일부를 쉬게 해주었다. 톱 자원에서는 루크 대용이 선발로 나왔고 측면에서도 마두에케와 바카요코 등 영건들을 기용하는 모습. 그럼에도 두 측면 선수들이 모두 평점 7점 이상을 받으면서 공격에 천병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주력들의 체력 상태도 나름대로 해결한 상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시즌에도 강한 압박 기조로 상대를 올가매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었기 때문. 다만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비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상대팀이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원정에서 실점률이 상당히 높은데 리그 기준 6경기 12실점으로 경기당 2골을 실점하고 있다. 코멘트 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 두 팀이 모두 공격적인 플랜을 주로 삼고 있고 리그 선두 수성과 탈환을 위해 공격적으로 달려들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다만 아인트호벤이 강한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뒷공간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큰 편이고 상대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원정에서는 더욱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승부에서는 아약스가 근소 우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추천 배팅 아약스 승 3.5 오버. 릴 리옹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3연승의 좋은 흐름은 마무리가 되었다. 최대한 빠르게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인 5위에 진입하고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텐데 상대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올 시즌 릴의 장점은 공격력.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데이비드의 결정력도 이전에 비하면 다소 나아진 상황이다. 투톱 대신 데이비드를 원톱으로 기용하면서 데이비드의 장점인 오프더볼 능력을 살리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중. 이전 경기에서는 무득점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유효 슈팅의 득점 기대치가 2골에 육박했을 정도로 슈팅의 날카로움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베테랑 폰테가 이전 경기 카드 징계에서 돌아왔고 3선 저지선 역할을 하는 안드레도 출전이 가능한 상황. 이 선수의 공백이 있던 모나코 전에서는 3골을 허용하면서 힘들게 경기를 가져왔으나 이전 리옹전에서는 한 골로 실점을 억제하면서 후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렌케조의 기세를 타고 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소 고전하는 경기도 나오고 있으나 리그에서는 8월 31일 이후 패배 없이 쭉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도
패배가 없는 상황이라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 렌의 공격력은 릴보다 더 좋다고 볼 여지가 있다. 렌보다 리그 득점이 많은 팀은 현재 PSG 하나가 유일한 상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빅찬스를 만들고 있고 테리에도 예상 득점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4-4-1을 주력으로 쓰는 팀이라 중원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 포진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확보와 공격 찬스 생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모습. 다만 릴이 올 시즌 4-2-3-1을 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중앙 싸움에서 꽤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올 시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도 변수인데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2무 2패로 성적이 좋지 못했다. 4-4-2 전형을 바탕으로 공간을 상대에게 최대한 주지 않은 방식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통하고 있지만 1대1 대응 능력이 좋은 상위권 팀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 모양새. 코멘트 두 팀의 공격력과 최근 두 경기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오버가 유력한 선택지가 될 듯. 승부에서는 릴이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렌이 올 시즌 상위권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릴이 중앙에 힘을 주고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4-1을 사용하는 렌에게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릴 승 2.5 오버. 토트넘 마르세유를 겨우 잡고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한 상황이었는데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마르세유전에서 안와골절을 당해 수술을 한 손흥민은 출전이 불투명할 전망.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EPL의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출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의 빌드업이 측면에 치우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만큼의 위력적인 역습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페리시치의 윙 전환이나 브리안 힐의 기용으로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실점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 센터백들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로메로까지 부상으로 이탈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다이어 산체스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선수 모두 최근 실수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실점이 많아진 상황. 아무리 리버풀이 예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우려를 해야 할 부분임은 확실하다. 리버풀 나폴리의 14연승을 저지하면서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상황. 치미카스와 존스, 밀러를 선발로 기용하는 등 부분적인 로테이션도 돌려주면서 주전 멤버들의 체력도 어느 정도 보전했다. 다만 살라의 체력적인 문제는 고려해야 할 듯. 올 시즌을 앞두고 마네가 이적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출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홀로 수비진을 부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드는 중. 누네스가 이전 경기골을 넣으면서 살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기는 했다는 것이 위안. 올 시즌 라한을 내린 팀에게는 꽤 약했다. 강팀 판도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붙게 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살라에게 의존하고 있는 공격과 팀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아진 상황이라 상대의 수비적인 기조를 부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토트넘이 리그 3위의 상위 클럽이기는 하지만 강팀보다는 약팀에 가깝게 수비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리버풀이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낮게 보아도 될 것이다. 코멘트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다. 일단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장으로 안 그래도 좋지 않던 공격이 더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도 올 시즌 상대의 수비벽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리버풀이 그동안 토트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도 고려해보자.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프라이부르크 최근 5경기에서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유로파 16강도 조기에 확정지었고 리그에서도 우니온 베를린과 승점 2점 차이로 3위를 유지하는 등 선두권 경쟁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이전 경기에서는 그동안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렸다. 주중 경기로 인한 주전들의 피로도는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도 측면 위주의 공격 패턴은 여전한데 이전 시즌은 대부분의 공격이 왼쪽에서 이루어졌다면 올 시즌은 우측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모습입니다. 도안 리츠가 우측에 배치되면서 그리포와의 균형을 맞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수비 시에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활동폭을 높이는 스타일. 활동량 기반의 팀이 그렇듯이 후반 실점 비중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올 시즌 허용한 골 13개 중 9골을 후반에 실점하고 있는 상황. 팀의 전술이 오랜 기간 동안 입혀진 팀이라 조직적인 수비가 좋아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는 상위 전력의 뮌헨과 도르트문트 정도가 전부였을 만큼 프라이부르크의 조직적인 압박 시퀀스와 수비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쾰른 부진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최근 3경기에서 패배 없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실점 문제는 여전히 쾰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쾰른의 기조는 무한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90분 내내 강도 높은 압박을 유지하고 공격은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활용하는 타입.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10월부터 실점률이 급작스럽게 상승한 상황. 리그 기준으로 10월 이후 멀티골을 허용하지 않은 경기는 호펜하임과의 한 경기뿐이다. 게다가 유럽 대항전 생존을 위해 카인츠 등 주력 멤버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보다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클 가능성이 높다. 꾸준한 압박과 높은 압박 성공률로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호평할 수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경기 중반부터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음은 염두에 두어야 할 듯. 코멘트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점친다. 최근 쾰른이 압박 기조로 인한 부상자 속출과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조기에 유로파 16강을 확정짓고 이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나마 쾰른의 공격력은 꽤 꾸준한 모습이기 때문에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점 제어 능력이 떨어져 있어 승리까지 거두지는 못할 듯하다. 추천 배팅 프라이부르크 승 2.5 오버. 로마 3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나폴리에게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챙겼을 정도로 꾸준한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 펠레그리니, 자니올로가 2선에서 활약이 좋다. 무리뉴 감독이 3선을 상당히 수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 있어서는 2선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징조. 2선에서 공격을 풀어주던 디발라의 부상 이후 공격이 다소 안 풀리는 경우가 잦았는데 두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최근 2경기에서는 모두 3골을 몰아넣었다. 무리뉴 감독의 특징은 역시 수비. 앞서 언급했다시피 중원부터 수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하다 보니 상대의 전진을 3선에서부터 막아내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에서 4선의 조직적인 활약은 특기할 만하고 최근 5경기에서도 멀티 실점을 내준 경기는 없었다. 라치오의 올 시즌 공격력을 감안해야 하지만 한 골 이내로 막아낼 수 있는 저력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라치오 이전 경기에서는 유럽 대회 생존을 위해 주전들을 대거 투입했음에도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필 다음 경기가 숙적 로마와의 경기인데 핵심 2명이 모두 이탈하는 터라 전력 공백이 크다. 임모빌레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모두 결장하게 된다. 이 둘은 라치오 공격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들. 사리 감독 특유의 빌드업 작업 시 피지컬과 개인 기량으로 공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고 이를 골로 연결시키는 것이 임모빌레다. 로마가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상대 빌드업 핵을 견제한다면 쉽게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지는 못할 것. 결국 자카리니, 안데르송 등의 활약을 바라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전 유럽 대항전에서 이 둘이 모두 출전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상대의 수비벽에 막혀 점유율은 앞섰음에도 기대 득점은 한 골에 미치지도 못한 만큼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진의 퍼포먼스도 실망스러웠다. 코멘트 로마의 승리를 점친다. 줄곧 로마 더비에서는 홈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고 라치오가 지금 전력이 100%가 아닌 상황.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임모빌레의 이탈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서 난조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로마도 수비적인 중앙 구성으로 인해 다득점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나 최근 2선 자원들의 퍼포먼스가 꽤 좋은 상황이라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 추천 배팅 로마 승 2.5 언더. 비아레알 이전 경기에서 하위 전력인 레흐 포즈난에게
0에서 3 대패를 당했다. 다만 부상에서 복귀한 코클랭이 선발로 나오는 등 승리보다는 주전들의 체력 보전에 더 집중을 했던 경기. 일단 세티엔 감독은 4-3-3 전형을 플랜 A로 삼으려는 듯 로테이션을 돌렸던 이전 경기에서도 4-3-3을 가동했고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그동안 써왔던 4-4-2와 비교하면 전방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시달리고 있는 득점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비책이라고 생각하는 듯. 다만 좌측에 배치되고 있는 모랄레스가 35세라는 많은 나이로 인해 측면 기동성을 장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톱 구성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지는 의문. 올 시즌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티엔 감독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점유 지향적인 전술이 잘 통하는 홈에서의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강한 압박을 할 때에는 턴오버가 일어나면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 마요르카 꾸준히 중위권에서 자리매김하는 중. 최근 발렌시아와 에스파뇰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으면서 흐름도 꽤 괜찮은 축이다. 올 시즌 마요르카의 플랜도 수비와 롱볼, 최대한 무리큐의 장신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빌드업을 바탕으로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에게는 꽤 효과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발렌시아가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팀, 올 시즌에는 압박의 시퀀스가 꽤 괜찮다. 이강인도 이전 시즌보다는 수비적인 기여도가 상당히 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중. 1대1 대응 능력이 좋은 상위권 팀에게는 전술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본적으로 빌드업 중심의 팀을 상대로는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전술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최종 수비 라인에서 주력 2명이 빠져나갔다는 점은 아쉬울 듯. 코멘트 비아레알이 주도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은 높다. 마요르카가 최대한 라인을 뒤로 미루고 수비적인 스탠스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작고 비아레알의 모토는 높은 점유율과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공격 루트. 그러나 비아레알이 여전히 공격 조합과 최전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마요르카의 후방 압박 시퀀스도 꽤 괜찮은 상황.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비아레알 승 2.5 언더. 유벤투스 파리에게 지면서 유로파 리그 진출도 실패.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고 있다. 리그에서는 3연승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전술과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 일단 이전 경기에서의 수확은 키에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 올 시즌도 중원에서 빌드업이 전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격이 측면으로만 이뤄지는 모습이었는데 키에사가 폼을 회복하면 측면에서나마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최근에는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득점력도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 편. 다만 수비 시에는 소극적인 압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알레그리 감독이 전방 압박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조직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벤피카 전에서도 압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인테르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했지만 이미 순위가 모두 정해진 챔스 경기였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다. 이제는 리그에 집중하면서 승점 1점 차로 따라 붙은 4위 로마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 된다. 체력적인 상황에서는 인테르가 확실하게 우위. 주중 챔스 경기에서 유로파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유벤투스가 주력 선수들을 꽤 출전시킨 반면 인테르는 갈리아르디니가 나오는 등 경기에 큰 비중을 둔 모습은 아니었다. 그나마 마르티네즈, 바렐라가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60분에 교체시키면서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렐라의 공수 양면에서의 활약은 돋보인다. 이전 뮌헨전에서도 중거리 슛으로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이었고 우측에 배치되면서 측면과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카쿠의 부상은 아쉽지만 제코도 노련미를 바탕으로 마르티네즈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코멘트 인텔의 승리를 점친다. 아직도 유벤투스의 불안한 경기력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인테르는 이전 경기에서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력들의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모습이었다. 유벤투스도 최근에는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인텔의 단단함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 위주로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추천 배팅 인테르 승 2.5 오버. 마르세유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하다. 순위도 어느새 5위까지 떨어졌고 6위인 모나코와 승점이 동률.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한 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진의 활약이 최근 실망스럽다. 이전 경기에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전반에만 슈팅 7개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필드골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상대가 500으로 잠그기에 들어갔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점유율도 상당히 잡고 있던 상황이라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 산체스도 10월 13일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비는 더욱 큰 문제. 공격에서는 그나마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 있는 페이스이나 후방은 최근 5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이전 경기에서도 동점골이 필요한 토트넘이 공세적으로 나오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특유의 높은 라인이 공략당하면서 극장골을 얻어맞고 졌다.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주지 않도록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나 뒷공간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리옹 마르세유보다는 사정이 다소 나은 편.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무승 행진을 끊음과 함께 연승까지 달리는 데 성공했다. 5위 마르세유와의 승점 차이가 4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라 아직 추격하기에 늦은 때는 아니다. 부진하던 기간에도 득점력만큼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다. 이전 시즌 많은 골을 넣었지만 결정력 문제가 있던 덴벨레와 달리 라카제트는 넣어주어야 할 골은 꾸준히 넣어주고 있는 편. 파케타의 웨스트햄 이적으로 중앙에서 공을 풀어주는 선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쉬우나 언제라도 한 골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임에는 분명하다. 최근 3경기에서는 300으로 전술을 바꾸었는데 성과가 괜찮다. 첫 경기에서는 렌을 상대로 익숙하지 않은 전술을 꺼낸 탓에 다실점을 면치 못했으나 그 이후 두 경기에서는 1실점만 허용하면서 후방 안정감이 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파케타의 이탈로 중앙 장악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후방에 선수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듯. 앞으로는 포백보다는 쓰리백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고 후방 안정감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코멘트 리옹의 흐름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300을 쓰면서 후방에 안정감이 생긴 상황이고 전방의 결정력도 이전 시즌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다. 최근 마르세유의 공수 밸런스가 꽤 무너져 있고 특히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상당한 터라 최악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유. 리옹이 최근 맞대결에서 마르세유에게 강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추천 배팅 리옹 승 2.5 오버. 베티스 페이스는 상당히 좋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조 1위를 확보했고 리그에서도 까다로운 상대인 레알 소시에다드를 잡아내면서 챔스권 순위를 지킬 수 있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아틀레티코에게 패한 것을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 중. 이전 시즌과 비슷하게 상대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특유의 공격 방식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전 시즌 주포라고 할 수 있었던 후안미의 이탈이 뼈아프기는 하나 페키레의 창조성과 이글레시아스의 결정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상태다. 이전 시즌에는 수비진의 기동성 때문에 꽤 고전했는데 올 시즌은 팀의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좋다.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의 기용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주전 혹사를 최대한 줄였고 후방에서의 압박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중. 올 시즌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세 팀 중 하나가 베티스다. 세비야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도 경기력이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코펜하겐을 3-0으로 잡아낼 때만 해도 득점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는 모습이다. 현재는 산파올리 감독의 빌드업 체계의 완성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맡긴 니안주가 부상으로 인해 이탈해버린 상황이기 때문. 니안주가 있을 때는 니안주에서 라키티치로 이어진 중원의 매끄러운 전개로 볼순환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제는 중앙 싸움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듯. 더욱 문제는 전방의 결정력. 엔네시리 등 공격수들의 집단 부진이 이어지면서 라멜라를 4-2-3-1의 원톱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산파올리 감독의 빌드업 체계가 충분히 많은 찬스를 공급했음에도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심지어 이 선에서 최소한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스코도 카드 징계로 인해 결장한다. 코멘트 베티스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두 팀의 전방 상황을 비교했을 때 베티스가 압도적인 우위. 후안미가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레시아스의 기용으로 득점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페키로도 돌아오자마자 제 몫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빌드업 핵의 이탈로 중앙 전개의 완성도도 장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다. 추천 배팅 베티스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